예, 다음 사안을 보면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얘긴데요. 탁 행정관,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는 성인식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수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 김정숙 여사의 북콘서트에서 진행을 맡았던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숙 씨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숙 씨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오프닝 할 때 조금 떠셨어요. 네, 많이 떨렸어요. 다시 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네. 네. 보통 그런 건 제가 얘기하고 본인은 다시 한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떨리잖아요. 네, 저게 2012년도 모습이었으니까 저렇게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관련 정치 행사를 기획해 온 사람 바로 탁현민 의전 담당 선임 행정관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북콘서트 사회까지 맡았던 일화가 있네요. 네, 그렇죠. 2012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전해졌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문성근 씨도 탁현민이 정말 고생이 많다 할 정도로 내부에선 분위기가 상당히 탁현민 행정관의 그런 노력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책이 내용이 나오고 계속 여성관에 대해서 새롭게 불거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김정숙 여사를 만난 그 오찬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 탁현민 씨 이런 논란 계속 끌고 가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면서 은근히 은연중에 탁현민 행정관의 그런 이제 사임 사퇴를 좀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저도 이제 같이 밥을 먹었던 민주당 여성 의원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사실 여성 의원들이 이 청와대로 전화를 하는 게 한두 명이 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 이대로 이어가면 청와대에서 무리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더 불거질 수 있다,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상당히 이런 우려를 전했던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최석호 기자, 신인균 대표 말씀 나눈 동안에 안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군요. 네, 그동안 쉬고 왔으니까 좀 말씀 좀 잘해주시고, 최석호 기자 또 취재했죠. 지금 강병규 기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도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탁현민 행정관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도를 좀 지나쳤고 그래서 청와대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것을 두고 청와대가 어떤 인사조치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백혜련 의원을 향해서 왜 여당 의원이 청와대 편을 안 드냐, 이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책에서 성매매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탁 행정관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만두는 게 정도다. 앞으로 성 관련 문제나 인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탁현민 행정관의 성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인사 조치를 해라.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탁현민 행정관 문제 저희가 다시 꺼내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이 또 새로 나온 책은 아니죠. 그렇죠. 저번에 나왔는데 이제 또 발견이 됐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수위가 높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을 우선 먼저 보면요. 우선 성매매 업소 종류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묘사를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향락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사무치게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라고, 약간은
탁 행정관 측에서는 반어법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성매매 행위에 대한 뭔가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금지되어야 한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없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더해서 일단 성매매를 좀 예찬하고 권하는 듯한 그런 문구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8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이제 코스가 다양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오늘도 즐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저게 있습니다. 어떻게 반어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자기의 경험담을 저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하는데 저렇게 경험했다는 것 자체도 좀 범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경험한 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권하는 거에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새 정부에 새로 뽑힐 여성가족부 장관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어저께 마침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마치 탁현민 청문회 같았습니다. 그 야당의 여성 의원들은요, 당신이 장관직을 걸고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겠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정연백 후보자 논란이 거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성인식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성가족부 후보자라는 위치를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의 우려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우려사항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로 느껴지고 있다. 저는 장관직을 걸고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건의하겠다? 그걸로 끝인가요? 장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네, 장관이 되면 탁 행정관이 그만두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탁 행정관의 사퇴 요구를 버틸 명목이 없지 않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군으로 믿어왔던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여성을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공직자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쯤 되면 청와대 내부 전반에 성평등 인식이 국민 수준에 미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여당을 제외하고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당마저 이렇게 나오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귀국하면 언제든지 사퇴를 시키지 않겠냐, 이러한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탁현민 행정관은 이 주목을 그러니까 검색어 순위에서 빠질만 하면 다시 올라가고 빠질만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논란이 추가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누리꾼들 의견도 양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보면요, 우선 풍자와 비꼼, 언어 유희다, 그리고 일개 행정관인데 언플이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다,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 사람 아직도 있냐, 이건 낙막감이다 라면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일개 행정관인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내보내라는 소리가 여야를 넘나들며 나오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적절치 않은 인사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려놓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G20 정상회담 독일에서 열리는데 탁현민 행정관 먼저 그렇죠. 가서
문재인 대통령 수행한다면서요. 네, 선발대로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말은 우선 청와대 행정관이 일만 잘하면 되지 여성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뭐 한간에 도는 이야기 중에서 김정숙 여사가 탁 행정관을 감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건 정말 확실한 유언비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선 그 의전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여성관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우선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탁현민 행정관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뿐이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야당이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한테 네. 임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걸 두고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더더군다나 북한이 중대 발표다 하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후보자 사상 문제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데 임명 강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펄쩍 뛰고 있어요. 이거 사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였죠. 저희도 뭐 북한이 중대 보도를 예고했고 3시 반에 예고를 했었고요.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보도인지 관심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로 저 장면이에요. 그렇죠. 저게 이 지금 몇 시 정도 되는 3시 겁니까? 20분에 이제 이 행사장에 들어와서 한 3시 반쯤까지 이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요.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또 따로 환담을 하는 자리를 가졌고 문 대통령이 뭐 김상곤 교육 사회부총리와 함께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약간 환담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3시 됐습니다. 반이면 정확하게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미사일 발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시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야당 측에서는 어제 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아니 신부적격 3종 세트라고 야당이 결사반대한다고 했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펄쩍 뛰고 있는 가운데 게다가 이 북한이 중대 보도를 예고한 시각에 같은 시각에 임명장을 꼭 수여했어야 했느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김없이 바른정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와중에 어제 3시 30분에 북한 방송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부적격 중에도 부적격인 김상곤 후보자를 그 시간에 임명장을 주고 교육부 장관의 김상곤은 최악 중에 최악인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뭐 수십 건이 있고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자, 북핵 위기에 지금 정당이 또 고착화되는 상황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